자, 그래. 어디서 오셨다고?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연천군에 군에.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그래요. 설명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국가지질공원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의 명칭은 경기도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의 특징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질과 지형이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질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이 아름답거나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지닌 그런 유산의 지질유산에 대해서 보존을 하면서 이를 교육과 관광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경제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질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공원을 조성을 통해서 지질공원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상 지역은 총 포천과 연천군에 27개소의 지질유산이 있고 면적은 약 69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은 제인폭포를 포함해서 앞에 보이는 차탄천 주상절리배를 포함하여 총 20개소의 지질유산이 포함되어 있고 철원은 같이 안 해요? 철원은 지금 현재 여기 같은 영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추후에 세계 지질유산으로 갈 때 함께하는 방안으로 한탄강 그 같은 지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는 철원도 이게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까지? 지난번에 한번 뭐 워크숍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철원부터 시작해서 포천, 연천까지 이게 다 하나의 어떤 뭐 성연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당장 추진은 뭐 이렇게 좀 지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통합되는 게 옳습니다. 철원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원래 이제 DMZ 북쪽으로 갑니다. 평강 쪽으로 내려오는. 원래 그러면 시작이 이제 그 평강 철원을 오리산이라고 시작했거든요. 어디까지요? 평강에 있는 오리산이라고요. 네. 그까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현무암이 분출한 걸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단답으로 해보시면, 어디서부터 하면 좋아요? 이 국가지질공원 추진을 학자가 보실 때는 행정가가 아닌, 그 이제 학자가 보기 어디서부터 저희들이 하면 이제 그 행정구역을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당연히 철원, 포천, 뭐 연천의 요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철원 위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철원 위에 그 철원의 북한인가? 중간 위쪽부터 DMZ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철원 위에는 북한이네, 바로. 예. 그러면 철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정과 인증의 차이는 현재 이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던 순치를 또 거기서 지정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인증을 받으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정보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되는 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추진되지 않으면은 그 지정이 취소가 되는, 그러니까 인증이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은 그 인증 과정에 소극적으로 응하면 우리 전체가 어려울까 싶어서. 또 특히 지금 우리 포천과의 문제도 지자체 간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매뉴얼하고 현재 포천시가 하고 있는 매뉴얼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미 이 인증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앞서 추진하고 있는데 포천시는 후발주자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인증을 받아본 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사무국을 경기도에 둬야 된다는 얘기가 앞으로 이 운영 과정에서 인증받은 이후에도 운영 과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를 달리할 경우에 철원군이 여기 포함될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지질학자들이 판단할 때 지질의 어떤 가치만 보고서는 분명히 광역을 하는 게 맞지만은 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행정단위 구역별로 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 행정 칸막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칸막이를 치는 게 좋다. 될 수밖에 없게 칸막이 되는 치는 게 좋다. 이거를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도 지금 말씀 이걸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 자원하고 그래서 주민이
같이 참여해야만 이걸 계속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도 참여 안 하고 뭐 하여튼 반만 하면 알겠어. 현재로서는 지질의 특성상으로는 철원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나 네. 칸막이를 안 칠 때는 전체 여러 가지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가자. 한마디로 이 지질 공원은 지질 플러스 공원의 개념입니다. 지질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분명히 학자들의 얘기가 맞고 공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제가 없는 지질공원이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행정구역 단위로 가는 게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도지질공원이 아니고 국가라고 써놓고 네. 하는 거는 도 칸막이를 못 띄워놓는 거지. 그 저게 이제 국가를 빼고 도 이러면 나는 찬성이고. 저희들도 연천군도 필요하면 이 군립지질공원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만의 작은 지역에 어떤 보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군립지질공원도 지정을 해서 관련 군단위나 조례를 시단위로. 통해서 그래서 뭐 특정 도단위로 지역을 해서 보호하는 그럼 부분도 군 단위로 해요, 뭐.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죠. 그 도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역마다 그 어떤 지질 이것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세계유산처럼 특정 지역의 핵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반경을 넓게 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질 명소가 있는 부분만 보전 보호를 하고 나머지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이런 없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정한 지역에 관광 지질 명소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별도로 보호하는 그 특단의 군립공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간다면은 작은 지역이라도 보호전 보호가 가능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후에는 공원 노출과장입니다. 차후에는 그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철원 그것까지 저희가 안고 같이 협약을 해갖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점이 지금 세계 네, 그 지질공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게 제주도하고 지금 울릉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임진강 한탄강 지역이 지금 현재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가지만은 추후에는 철원 지역을 포함해서 이 추가령 지구대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가는 걸 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좀 더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건 현재 유엔 그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그 산하에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게 지금 또 들어와 있고요. 국가지질공원은 이제 그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그 국립공원 그 법안에 하나의 그 부수 법안으로 포함돼 가지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또는 여러 가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해마다 2-3개씩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그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그거를 검사해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뭐 고유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뭐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철원까지 하는 게 뭐 옳지 않느냐. 아마 틀림없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포천과 연천만 이렇게 짜가지고 올려도 그 환경부나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역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철원은 이미 한 5년 전부터 따로 이쪽 강원도 DMZ 지역끼리 지질공원을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포천과 연천과 함께 하자면 우리는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같이 하자 하냐고 아마 지금 약간 좀 이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네. 예, 우리가 안 하는 게 철원이 안 하려고 그러네. 맞습니다. 그럼 향후 됐어.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가 달리하는 그런 국가지질공원 그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경기개발연구원과 연천군과 포천군이 참여하는 TF팀이 조속히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포천시가 공동으로 그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차탄천 주상절리의 트레킹 코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차탄대교에서부터 바로 현위치까지 5km를 군 예산으로 주상절리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받으려면 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가 끝난 하반기부터 내년도 말까지 이 트레킹 코스가 한탄강 관광지하고 연결시키는, 즉 다시 말해서 지질자원과 비질자원인 문화유산이나 관광지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증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20개소의 지질 명소를 연결하는 마을 진로하고 트레킹 코스 개발해서 20억의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고요. 인증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TF팀 구성이 7, 8월 중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금년 11월 중에 이 국가지질공원 관리를 위한 그 실시 설계가 경기도 주관으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내년 2월 중에 국가지질사무국에 예비 평가를 신청하고 지질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말에 목표로 인증이 가능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봐요. 이게 왜 5개월이 걸려요? 이까지가 뭐 때문에 5개월 걸려요? 지금 나 같으면 일주일만 되겠네.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게 왜 5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포천시가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후발주자로 이거 이미 금년 4월에 용역을 끝난 상태에서 5월 달에 포천 지역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기 대상 지역에 포천. 이거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포천 같이 하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건 이거 합수머리에 임지강 한탄강 합수머리에 그 도립공원이 도립공원. 지정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민원의 그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한탄강호 임진강 주변에는 지질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으로 바꿔갖고 가는 거죠. 도립공원이라 하게 되면 민원인의 도립공원은 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신해갖고 지질공원. 거기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 이런 거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지질공원으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 몇 평이라고? 한 50만 평 되나? 우리 합수머리 합수머리 쪽이요. 하수머리 국유지가 예, 한 이게, 예. 도유지도 있어요. 국유지 좀 얼마예요? 말고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선 국유지가 몇 평입니까? 국유지 조사한 게 있었나요? 있었죠. 전에 그 공원 추진할 때 국유지하고 있었는데 도유지가 그 그 상당 정확하게 부분은 모르겠어요. 있어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이게. 나는 그게 국유지와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일부 사유지를 편입시켜서 공원을 하라고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이 사유지를 하게 되면 도유지가 몇 평인지 국유지가 몇 평인지 그걸 전혀 모르고 어떻게 그럼 어떻게 왜 바꾸냐. 사정이 변경이 있을 때는 내가 제안자인데 내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몰라요? 국유지, 도유지가 얼마 있냐. 구분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구분을 합쳐서 얼마 있어요. 누가 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서류비에서 우리한테 왔던 건 없었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던 거지. 원래 이제 군수님이, 전임 우리 김 군수님 네. 이야기 하셔갖고 나도 알게 돼. 나는 거기 모르지. 하려고 했던 거지. 군에서 원래 하기로 해서 내가 듣고 도에서 그걸 그때 이렇게 추진했던 된 거예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지금 군도 다 바뀌어버리고 예, 수도비 도도 다 바뀌고 나만 이제 안 하고 나머지 다 바뀌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지. 군에도 아무도 모르네 이거. 군에서 오신 분 없나? 합수머리의 그 건너편 쪽에 지금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에는 미군 공여지하고 일부 좀 포함되는 게 있고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도유지도 포함되는 거. 합수물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건 어디요? 네. 여기요? 10번이요? 우리 서는 거 이거 임진강이고 그거는 임진강이고. 여기 한탄강이니까 지금 우리 지천으로 올라와서 차탄천 지천으로 올라갑니다. 어디 위치가? 이게 지천 같은데 이거 아닌가? 네, 이쪽 쪽으로 올라가는 요쪽으로 올라왔더니 그랬더니. 거리가 좀 떨어졌네. 이게 네. 거리가 떨어졌네. 네. 요거고 한탄강과 임진강의 지천입니다. 예. 요게 주가령 그쪽이 예, 예. 부족이고 요거는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아니, 도에서 그게 거기에 저기 지금 지질공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사진 이것도 포함한 거예요? 예, 동일이 지역의 거기에다 주상들인데 포함이 지금 지질공원 이쪽에서부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빨간 도립공원 점으로 사업이 찍은 게 수립됐기 때문에 이걸 아, 지질공원 그럼 이게 포함되어 있겠네.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겁니다. 여기가 거기 근데 거기 하천부지가 몇십만 평 돼요. 하천부지 우리가 그거 평수는 왜 파악을 안 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럼 됐고. 자, 그래서 그거만 갖고 하는 그건 거예요. 그만 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빨리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그러니까 묻는데. 지금 아까 5개월 동안 사무국 구성하는데 5개월 걸리는 이유가 뭐냐. 사무국은 빨리 7, 8월 중에 구성이 돼야 되고 내년도에 인증을 받고 이 실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포천 지역이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연천 지역은 금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포천 지역이 그 금년 말까지 포천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어차피 거죠.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그 그렇지, 얘기네. 포천 때는 저희는 그 타당성 조사를 완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사무국에서 이제 네. 참석하신 그 우리나라의 그
학회에서나 저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그 포천 지역에 같이 포함을 해갖고 해라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이제 하반기에 포천을 별도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끝내면 내년도 초에 이것을 그 신청을 할 생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양주 교수, 아니 이양주 교수만 정대교 교수님이 보실 때는 예. 정대규 교수님 생각에는 저기 올라갔을 때 방금 포천의 경우처럼 저런 너희들 왜 안 갖고 왔냐 다시 그려와라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지금 철원이 먼저 지금 심사를 받기 때문에요. 그 하여튼 결론은 철원이 없다. 만약에 탈락이 됐다. 그러면 철원 탈락된 것까지 묶어서 함께 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탈락 안 되고 그냥 철원이 가면 먼저 선정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부득이 이거는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따로 가야 될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지질 공원을 심사하는 분과 예. 저거는 DMZ라고?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이름은 DMZ 평화공원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질공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묶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질공원이야? 맞습니다. 둘 다 지질이네. 예, 맞습니다. 근데 둘다 여기는 이제 지질인데. 철원만 한 게 아니라 양구 뭐 저쪽에 인제 고성 해가지고 강원도 DMZ 지역 10개인가 8개 시군을 다 묶었어요. 그럼 다 지질로. 다 지질공원. 한번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예.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럼.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정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지. 왜냐하면 이게 지질하시는 분이야 뭐 한 5년 10년 늦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 단위가 지질은 단위가 한 10만 년 됩니까? 몇만? 요것만 지금 27만 년짜리. 27만. 그러니까 네. 평균 한 몇만 단위지 뭐. 아니죠. 뭐 억 단위에서 1000만 단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1, 2년 이런 거는 쳐주질 않으니까. 상관은 우리는 1, 2년이 길거든요. 나는 임기가 4년밖에 없으니까 1년 같으면 25%를 깎아먹고 하는 거야. 좀 달라요 우리 학자들하고 우리하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에 올라가서 또 여러 소리 나오려면 예. 처음부터 철원군한테 해서 안 하겠다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 써달라 그래요. 철원군수한테. 저희가 이제 포천호구 완료가 되면 신청을 쓸 적에는 신청 전에 강원도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미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빨 쑤시면서 밥 먹어서 이를 묻는 거하고 먹기 전에 상대방이 먹었든 말든 식사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밥 먹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역 간의 내 갈등을 보면은 미리 하는 게 좋죠. 왜 그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으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저 강원도는 또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강원도에 가가지고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안 가더라도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따로 하겠다 이러면 하나 좀 적어 달라고 우리 신청하려는데 하나 미리 딱 써서 가서 도장 하나 찍어 달라고 그러면 그 뭐 교수 그 심사하는 사람 할 말도 없잖아. 그 자기들이 싫다는데 뭐 자꾸 교수들이 엉뚱한 소리 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게 가지. 내가 볼 때는 뻔해 이거. 학자들이라는 사람은 뭐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철원을 왜 뺐어요? 지질하는 사람 중에 철원이 이거 같은 주상질이랑 모르는 사람 없다고 봐야 안 되나? 왜 이건 빼놓고 왔죠? 당연히 이렇지 뭐. 지사님께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질학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질과 공원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 심의를 받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이 누구냐니까 뭐 그걸 자꾸 그러지. 지질학자가 일부만 포함되고 나머지 한 명이 포함돼도 그게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물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잖아요. 것처럼 이런 거는 한 명이 포함돼도 그죠? 한 명 지질학자가 이거 다 뒤집어 버린다. 인증도 중요하지만 인증 이후에 포천, 철원 예를 들어서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 지자체가 우리 예산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인증이 전부 해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추진하면서 단일 행정구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일단 국가지질공원이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영역을 넓혀하는 게 낫지. 인증해놓고 지자체 간에 협조가 안 돼가지고 되는 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칸막이라는 예, 건데 이게 고질병이야. 암만 해도 이게 안 돼. 칸막이는 못 부수는 거지. 잘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 여기 뭐 다 봤나요? 지질학자님 우리 정대규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한번 좀. 여기가 제일 좋은 데인가? 여기 이제 무슨 버스를 안 오셨을 때 한번 저희가
집 차려서 한번 저 위에를 못 지. 나는 저 위에 갔다 왔어요. 저 위에 갔다 왔어.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 간단하게 뭐 한 1분 만에 설명을. 아, 이 물이 뭐 홍수 후라서 깨끗하진 않네. 이 앞에 보시는 게 지금 뭐 이 지역에 가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현무암 주상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 아랫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양 형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 각각 다른 시기의 현무암이 이렇게 분출된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분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까 저 평강 오리산에서부터 이게 분출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그 한탄강 하도를 따라 가지고 이 물처럼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은 부분, 그러니까 원래 하도의 얕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채우고 또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 합수리 부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도 이제 당시에 이제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류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다 채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암이. 근데 그 용암이 이제 한꺼번에 몽땅 채운 게 아니라 한 5-6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기가 다른 그런 그 용암들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올 때의 어떤 뭐 속도나 아니면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런 이제 여러 다양한 구조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은 이제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이 그 용암 그 구조들이 어디가 요 밑에 요거. 예, 그다음 저 두 부분하고 번째. 두 번째는 저 위에입니다. 저 위에. 예. 또 마지막 저그한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들어왔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제일 메인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굳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수축률 타입 때문에 요 지금 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예, 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쌓였고 그 위에 쌓였고 근데 사실은 요 밑에도 몇 개 층이 이제 더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그럼 화산은 어디 있었다고요? 저 강원도 저 북쪽에 있는 그 평강 쪽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평강 쪽에 화산이 있었다. 예. 오리산에서 분출됐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그건 뭐 지금 여러 지질학자들이 거의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 화산이 있었다. 예, 예. 이 근처는 화산은 없고 이제 거기가 제일 그렇죠. 가까운 화산. 왜냐면 화산 분출구가 있었으면 이제 그게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럼 맷돌 돌은 어디? 그것도 화산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 구멍 꽁꽁 구멍, 뚫려 있는 거. 저거요. 이것도 같은 저 현무암입니다. 근데 현무암도 여러 구멍이 많이 뚫린 게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안 뚫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무암이에요? 이것도 현무암입니다. 이게 둘 다 현무암이라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건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식었기 때문에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용암. 예. 현무암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좀 천천히 식었기 때문에 이제 기포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우리가 이제 현무암이라고. 요거는 빨리 식었고. 그렇습니다. 둘 다 그럼 같은가요? 성분은 같습니다. 제주도 그럼 가벼운데? 그거는 이제 기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그 속에 기포가 많으면 가볍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물에 뜨는 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석이라 해서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용암 자체가 굳어진 것보다는 이 그 기포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냥 가운데 벽만 남고 나머지는 다 풍선처럼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그런 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뭐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뭐 연천 포천에서 이걸 가지고 지질공원을 하려 하냐 하는 게 이제 제일 그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이제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디펜스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 내륙에 한반도 내륙에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화산 지형을 갖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쌓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상이 이제 제주도 울릉도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그냥 화산 분출구에서 폭발해가지고 근처 주변을 이렇게 그 용암 대지라는데 대지상으로 덮어버린 거고 이거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쌓였기 때문에 분포 양상도 보면 꼭 강줄기하고 똑같이 지금 되어 있고 똑같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이 그럼 하수도- 얘보다 먼저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구 한탄강이 있었고 이게 덮었고 다시 이제 그게 침식이 돼가지고 현 한탄강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런 단계별로 이제 여러분. 요건 생긴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 요 화산암이 지금 한 6만 년, 7만 년 얘기. 제일 늦게 된, 예. 제일 윗부분은 26만 년. 그 이제 요 3번, 4번이지만 그 시간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26만 년. 그러니까 구석기가 23만 년? 35만. 그럼 구석기 시인들이 살 때 이놈이 내려왔다고. 그렇습니까? 구석기인들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높은 데 그럼 많이 여기 사는데 이놈이 왔네? 그렇죠. 그래 높은 데 그러니까 살았죠. 우리 구석기 유적지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물은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그때 물 어떻게 먹었나 모르겠네. 이 저 용암 흘러내려오니까 그거는 비료는 빗물로 받아서 그래서 그냥 샘이 있었겠죠? 샘이나 이거. 이걸 받아서 먹고 샘이 있다? 피치 같은 걸 그렇게 하니까요. 교수님 여기 꽉 찼었는데 이 강물이 이건 깎아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린 예. 겁니까? 아니, 강물이, 때문에 잘렸군요. 강물이 아니고, 절벽이 일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딱 절벽이 아니었고요. 그냥 전체를 이렇게 그냥 똑같이 메꿨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가운데 이제 단층이나 전리를 따라서 조금씩 물이 흐르면서 점점 넓혀서 이렇게 잘라져 나가는 잘라져. 물 때문에. 예, 그렇죠. 때문에 물이 이걸 이렇게 예. 수직으로 깎았다고요? 예. 물이 수직으로 깎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직으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깎으면 밑에 좀 깎으면 위에가 무너져서 이제 수직 상태. 이놈이 앞으로 더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봐야죠. 아, 저렇게 밑에 깎아 먹으면 저 위가 무너지고. 그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돌도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오래되니까. 저걸 가서 만져보면 약해진 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저 안에까지 가면 다 이게 있나? 얼마나 두께가 지금 얼마 될까? 지도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한 몇백 미터에서 1, 2km 정도 연장됩니다. 뒤에. 떨어져 봤자 한참 가겠네. 26, 7만 년 전이 알 때 있으니까요. 이제. 괜찮네.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래프팅을,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군수님, 전 군수님 래프팅을 해서 내려오거든. 그 돈 좀 된다고. 아, 우리 래프팅 합니까? 근데 저희가 여기가 아, 우리는 포천에서 하고 래프팅. 포천에서 하고 있어요. 래프팅 저희 포천. 여기 수량이 작아가지고요. 여기. 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재미없겠네 여기는. 네, 수량이 예. 작아서 물량이 지금 이제 우기니까는 지금 요 정도 좀 나가는 거죠. 옛날엔 참 많았는데 지금 물량이 적어서 여기는 뭐 천상 텐트나 치고, 저 캠핑이나 하도록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좀 도로부터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선이 물레길만 지고 조성이 돼도요. 대단한 경과일 거니까 사람들 많이 찾아올 거예요. 이 돌 그냥 하나씩 집에 가면, 그건 안 되죠. 지질공원의 사람들은 돌 못 집에 가게 되냐? 그럼요. 지질공원이 지정되면 못 가져가나? 뭐 이게 특별히 보존 가치가 있는 거 말고는 워낙 뭐 많으니까요. 네. 슬금슬금 집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집에 가려고 그러지. 수석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여기 수속하가지고 좋은 돌은 다 집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철분이 나와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 네, 빨간 거는 이제 철들이 나와서 이제 산화된 것들입니다. 철분이 있죠, 그 속에. 현무암에는 뭐 철, 마그네슘 이런 그 무거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요. 철이라는 건 원래 어디서 올까요? 원래 자연 속에 있나? 지구 내부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핵맨틀 하는 데가 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진도 좀 한번 보시고요. 가지. 네. 요게 지금 우리 저 지사님 저 우리 도립공원 하자고 또 뭐 동일이 그렇지. 거기 주상들 동일이. 여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여기가 지금 국유지거든. 예. 국유지. 하천부지. 하천부지 그거 엄청 많아. 몇십만 평 돼요. 그래서 요거 지사님 집무실에다 갖다 거시라고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정문에 어디 이거를 공간에 거시든지 저거 없는 게 없어요? 뭐 저 사람 차 없는 거 그러게. 이게 없는 거로 해야지. 겨울이나 가을에 단풍이 있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뭐 좋으네 뭐. 이걸 하나 걸어놓지 뭐. 저기 쓰나네 동일이. 동일이 이름 모르거든요. 여기다가 연천군 무슨 면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저희 미산면하고 군남면하고 정고급하고 세 개의 읍면이 같이 만나는 데입니다. 주상, 판상, 아까 얘기한 돌. 주상. 별일이 참. 이거를 군수님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교수님 자문을 받아갖고 이 사진을 해서 요거를 설명해줘요. 아이들 보게, 저게. 주상, 판상, 주상. 아까 설명하신 요게 몇 년 전에 생겼다고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알기 쉽게 디자인 그래픽과 시켜갖고 곳곳에다가 사람 오는 지점에 통과하는 지점마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영어, 이제 한국말, 영어, 중국 한자든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공원이 된 다음에 하겠다. 이게 이제 예,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생각이거든. 나는 생각이 좀 달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써서 어디 해놨어? 아니 지금 이제 도로를 먼저 닦았더니까요. 5천만 원 갖고 우리 직원들이 도로가 지금 이미 여기 오잖아. 그럼 오면은 지금이라도 이런 게 어디 가면 이게 있다는 걸 저 입구쯤에다가 이런 거 써놓고 연전에 그 안내를 할 때도 그렇고 관광정보 차원에서 늘 여러분은 예산 따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입찰 해가지고 시공해서 그때 뚜껑 열게서 자꾸 이 생각을 하잖아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안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들으면 이걸 딱 해서 교수님만큼 오셨잖아요. 네. 딱 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산을 확보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 여러분 글씨 잘 쓰겠다. 종이 많겠다. 서갑 붙여놓으면 돼. 저 밑에 철교 밑에 붙여놓고 다리 밑에도 붙여놓고 연천군청 물어볼 거 있으면 누구 김아무개 핸드폰 번호 적어놓으면 물어봐라. 교수님 핸드폰은 공개 안 하죠. 처음에 이거 한다니까 15까지 한다 해서 우선 5천만 원 갖고 오는 우리가 쫓아 그래갖고 이 길이 뚫고 있는 겁니다.